신대랩 논문통계분석연구원입니다. 제28강 SPSS 다별량 분산 분석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독립변수가 범주형이면서 한 개인 1원 다별량 분산 분석과 독립변수가 두 개인 2원 다별량 분산 분석 SPSS 실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실습 16-1입니다. 교재에는 324페이지에 있어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이론이라는 말입니다. 이론이라는 말은 독립변수가 한 개다. 독립변수가 범주형이면서 한 개다. 그리고 다별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종속변수가 연속형 변수이면서 두 개 이상을 가질 때 우리가 다별량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맞았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원 다별량 분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여기 문제를 보시면 독립변수는 경계적 지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주형 변수 한 개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1번이 빈곤층, 2번이 중산층, 3번이 부유층 이렇게 이제 코딩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속변수도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종속변수 두 개가 있는데 이 종속변수는 두 개가 있어요. 연속형이죠. 연속형. 여기서는 10점 만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는 방법인데, 먼저 우리가 검토할 사항은, 첫 번째, 종속 변수 간에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다중공선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관 분석을 통해서 이 상관 개수가 0.9 이상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런 다별량 분산 분석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0.9보다는 적으면서 적절한 이제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다별량 분산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 탐색 메뉴로 들어가서 우리가 정규성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등분산성 가정이라든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또 등공분산성 가정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등분산성 그리고 등공분산성 집단 간의 공분산이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집단 간의 분산이 동일해야 된다. 등분산성 공분산이 동일해야 된다. 등공분산성 가정 이 세 가지 가정들을 이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본분석은 분석 일반 선형 모형 다별량 이렇게 차례대로 클릭해 들어가셔서 실습하시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력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다별량 검증 결과를 지금 생략을 했는데 다별량 검증 결과에서 보시면은 윌크스 람다라는 게 있어요. 윌크스 람다라는 게 있는데 이 람다 값이 0.05보다 적으면 우리가 전반적인 평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제적 지위가 되겠죠. 독립변수인 경제적 지위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수정된 모형의 유의 확률을 보시면은 유의 수준 0.05보다 적게 나타났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수정된 모형 결과를 봤을 때 일론 다별량 분산 분석 모형은 이제 적절하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고 또 평균 차이가 즉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친절도와 낙천주의라고 하는 종속 변수의 평균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값을 보고 수정된 모형의 유의 확률 값을 보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 유의적으로 다 나왔죠. 0점, 종속 변수 1번, 친절도도 이렇게 0.0보다 적고, 2번, 낙천주의도 마찬가지로 이제 0.05보다 적게 나타나서, 우리가 주요과의 종속 변수 두 개 모두 지금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느 집단 간에 그러면은 평균 차이가 있을까? 이거를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결과를 보시게 되는데, 사후 검증을 이제 수행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다중비교라고도 합니다. 다중비교. 그래서 이제 사후 검증을 통해서 어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제 사후 검증 결과를 수행했고요. 수행했고, 이 결과를 보면, 자, 보시면은 요 간의 차이가 있죠. 빈곤층 집단과 부유층 집단 간의 평균이 1.40 차이가 났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빈곤층의 친절도와 부유층의 친절도 평균 차이가 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빈곤층이 1.40 부유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중산층과 부유층 간에도 이제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이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면 친절도의 평균, 즉 경제적 지위인 우리 중산층 집단과 부유층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 의미가 있고, 그 평균 차이는 1.60이다. 그거를 이 결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에서 보시면은 이 왼쪽 평균도표를 이제 보시면 좀 이해가 또 되는데, 빈곤층과 부유층 요 두 집단 간의 비교를 해보면 통계적으로 평균 차이가 의미 있는 차이다. 그리고 중산층과 부유층 요 파트하고 요 파트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간에도 지금 통계적인 평균 차이가 있다. 통계적으로 평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빈곤층과 부유층은 우하고 똑같은 거고요. 또 부유층과 중산층도 우하고 똑같은 거네. 그래서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이 된 겁니다. 중복에서 지금 나온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부분만 보시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낙천주의에 대한 종속 변수를 봅시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또 마찬가지로 여기 빈곤층과 중산층, 즉 중산층과 빈곤층 간에 이제 평균 차이가 2.40이 나왔는데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 주의 집단인 중산층과 빈곤층과 중산층 간의 평균 차이는 2.40이고, 이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중산층 집단이 빈곤층 집단보다 낙천주의 평균이 2.40만큼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부유층과 중산층 간에도 이제 유의한 차이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부유층 집단보다 중산층 집단의 낙천주의 평균이 1.50 높다. 이렇게, 그리고 그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보실 거는 다 됐나요? 빈곤층과 중산층, 요거는 지금 요거하고 같은 거니까 다 됐죠? 다 됐고, 요거하고 요것도 같은 거죠? 그래서 다 됐네요. 이거 하나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같으니까요.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는 또 같으니까, 두 개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빈곤층과 중산층, 요 간에 차이가 있다. 평균 차이가. 그리고
중산층과 또 부유층 요 간의 평균이 차이가 있다. 평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문제도 16-2가 있는데 16-2는 독립변수가 지금 2개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2개인 경우인데 교재는 33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36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자, 16-2 문제를 보니까 이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독립변수가 2개라는 뜻입니다. 범주형 2개. 그리고 여기 종속변수는 지금 연속형이죠. 연속형 변수이면서 몇 개죠? 다 별량이니까 여기도 2개가 되네요. 2개 이상이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2개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별과 경제적 지위가 바로 이원에 해당되는 독립변수고요. 그 다음에 친절도와 낙천주의는 종속변수에 해당되는 거죠. 이 종속변수고 이쪽은 독립변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속변수가 2개인 이제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별 주요과와 경제적 주요과를 물론 분석하게 될 텐데 이 두 가지를 곱한 이 두 가지 즉 독립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이 상호작용 효과, 상호작용 효과까지도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검토를 해볼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주요과인 성별 주요과와 그 다음에 성별은 남녀밖에 없네요. 남자 여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사후검증이 필요 없어요. 두 집단인 경우는 사후검증 필요 없다. 사후검증 불필요죠. 불필요고 그리고 주요과 중에서 본 문제에서는 두 번째가 바로 경제적 지위죠. 경제적 지위. 만약에 이 경제적 지위 효과가 주요과인데 메인 이펙트인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면 우리는 사후검증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때는 사후검증을 수행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상호작용 효과, 즉 성별 곱하기 경제적 지위, 이 상호작용 항이 종속변수에 대해서 통계적 유의성 유의적인 평균 차이를 가져왔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사후검증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유의성이 없다. 그러면은 사후검증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자, 성별이라고 하는 범주형 변수가 1번으로 사용됐고, 경제적 지위라고 하는 범주형 변수 2번이 사용됐다. 범주형 변수는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고, 2번 범주형 변수 경제적 지위는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종속 변수는 2개인데 연속형 변수로서 10점 만점으로 측정이 되었다. 그리고 종속 변수는 2개이다. 이 점을 꼭 확인하시고 실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별령 상관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 상관 개수가 0.9가 넘으면 안 되고요. 0.9보다 적어서 어느 정도의 상관이 있으면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고, 만약에 0.9를 넘는다. 이 상관 분석 결과, 즉 종속 변수 간의 상관 분석을 했는데 0.9 이상 상관 개수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원 다별량 분산 분석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데이터 탐색을 통해서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 정규성이라든지 등분산성이라든지 등공분산성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분석 그리고 일반 선형 모형 다별량으로 차례대로 클릭해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가 이원 다별량 분산 분석 SPSS 실습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결과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 다별량 분석 결과에서 윌크스 람다를 보시면 또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의미가 있으면 다른 분석이 이제 시행되는 겁니다. 즉 이쪽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정 모형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모형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는 건데 요 값이 0.05보다 적으니까 p-밸류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분석하고 있는 이원 다별량 분석 모형은 이제 적절하다, 타당하다. 즉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효과 두 개와 그리고 상호작용 요 항이 적어도 하나 이상은 유의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별 주효과와 그리고 경제적 지위의 또 주효과와 여기에 해당되는 즉 성별 곱하기 경제적 지위에 해당되는 상호작용 효과가 의미 있는가를 봤더니 성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지금 0.05보다 적으니까 두 개 다 우리가 0.05보다 적다. 따라서 주효과가 있다. 그런데 성별은 집단 구분이 남자, 여자밖에 없기 때문에 사후 검증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경제적 지위는 지금 마찬가지로 두 개 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0.05보다 적죠. p-밸류가. 따라서 우리는 이제 집단이 3개잖아요. 그래서 자유도가 2로 나온 걸 보면 집단이 3개라는 뜻입니다. 자유도 2는 n-1에서 2가 나온 거니까 즉 3개에서 하나를 빼서 2개 이제 값이 자유도니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세 집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세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 즉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후 검증을 해야 되겠죠. 사후 검증을 수행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 파트를 봤는데 이 파트가 지금 0.05보다 높게 나타났어요. 크게 나타났어요. 따라서 상호작용 효과는 없다. 상호작용 효과는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상호작용 효과는 없다. 즉 상호작용항이 종속변수의 평균에 각각의 평균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평균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겠네요. 평균 차이가 없다. 즉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고 이때는 이제 효과가 없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후 검증 여기에서도 이제 할 필요가 없네요. 여기는 하지 말고 여기는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사후 검증 불필요 이게 되겠네요. 위에는 성별은 사후 검증 불필요 이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파트 즉 경제적 지위 요 파트만 지금 이제 우리가 사후 검증이 필요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한번 출력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친절도하고 지금 낙천주의 두 개 종속 변수에 대한 평균 도표가 나와 있고 이쪽에 보시면 사후 검증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차이를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절도는 이렇게 보시면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지금 빈곤층과 부유층 간의 평균 차이가 의미가 있고 빈곤층이 1.40만큼 평균이 높아요. 친절도 평균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산층과 부유층이죠. 이 부분도 중산층과 부유층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게 나왔어요. 얼마만큼 높아요? 중산층이 1.60만큼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는 같은 거죠. 우하고 같은 거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으니까 보지 말고요. 요거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빈곤층과 우리가 부유층, 중산층과 부유층 요 경우에 이제 차이가 있게 나타났는데 이 성별에 따른 효과이기 때문에 이 성별 변수, 즉 독립 변수에 따른 그림이기 때문에 두 개가 나왔어요. 지금 이 선이 두 개가 나왔죠. 분석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나온 거에 대해서 다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요 빈곤층하고, 부유층, 여기죠? 이 두 변수 간의 차이가 있다. 여기 간에 이제 평균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또 중산층과, 여기죠? 여기와, 좀 진하게 표시해 볼게요. 요 부분, 부유층 간에도 이제 다 평균 차이가 있다. 이렇게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낙천주의에 대해서도 이제 보면, 낙천주의도 지금, 빈곤층과 중산층 간에 차이가 있게 나타났어요. 평균 차이가 있는데, 자, 빈곤층과 중산층의 차이가 있다. 요건 같으니까 볼 필요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중산층과 또 부유층 간에도 통계적 차이가 있죠. 여기서 보시면 중산층과 부유층 간에도 또 1.50 중산층이 높게 나타났어요. 요거와 같으니까 요거는 밑에 거 볼 거 없고, 지금 제가 표시한 1.50하고 2.40 마이너스 2.40만 보시면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빈곤층의 낙천주의 평균과 중산층의 낙천주의 평균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빈곤층이 중산층을 비교해 봤을 때 중산층이 더 높게 났다. 얼마만큼? 2.40만큼 낙천주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 중산층과 부유층을 비교해 봤을 때는 중산층이 플러스니까 값이 플러스니까 중산층이 부유층보다 낙천주의 평균이 1.50만큼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실수 16-1 이론 다별량 분산 분석과 사후 검증을 위해서 우리들은 지금 SPSS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파일 메뉴로 가서 데이터를 부르겠습니다. 열기 데이터 클릭하십시오. 그 다음에 쭉 오른쪽으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일원 다별량 분산 분석 데이터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열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독립 변수는 이제 범주형 변수예요. 그리고 종속 변수는 두 개가 있는데, 이 종속 변수는 연속형입니다. 자, 변수 보기에 보시면 여기가 경제주의 명목형, 그리고 친절도 연속형, 낙천주의 연속형, 이렇게 척도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경제적 지위는 이제 범주형이니까 값을 지정했어요. 1번은 빈곤층, 2번은 중산층, 3번은 부유층,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데이터 보기로 오겠습니다.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첫 번째는 상관 분석을 해봐야 되죠. 종속 변수 간의 상관 분석을 위해서 상관 분석 이별량으로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별량 상관 클릭. 그래서 우리가 종속 변수 두 가지를 선택하겠습니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친절도, 낙천주의를 왼쪽 마우스 눌러서 선택. 그리고 오른쪽으로 왼쪽 마우스 눌러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하한 삼각형만 표시라고 하는 이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고 확인만 눌러주세요. 자, 상관 개수가 0.381이 나왔어요. 종속 변수, 즉 친절도와 낙천주의 간에는 0.381이고 유효 확률은 0.05보다 적게 나와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관 개수가 0.9가 넘지 않아서 우리가 종속 변수 간에는 높은 상관은 없고 우리가 다별량 분산 분석을 하기에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 결과가 나왔음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술 통계량에 들어가셔서 데이터 정규성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 지위는 요인에 넣어주시고요. 친절도하고
낙천주의를 선택한 다음에 종속 변수로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량으로 들어가 보세요. 일단은 여기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이거 도표도 들어가 보세요. 히스토그램 검정과 함께 정규성 도표 계속 버튼 눌러주시고요. 옵션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확인됐으니까 확인 버튼만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 정규성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케이스 처리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각 그 집단마다 케이스는 10개씩 포함해서 총 30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기술 통계량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외도하고 첨도를 쭉 보세요. 각 그 집단별로 외도 첨도를 보면 다 0. 여기 외도 보시면 마이너스 0.661이 나왔고 첨도는 마이너스 0.709가 나왔죠. 여기 파트 보시면은 그래서 자 외도가 2 미만이고 첨도가 7 미만이니까 우리가 이제 정규성은 확보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산층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부유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천주의도 마찬가지로 이제 쭉 보시면 되겠는데 다 기준에 충족하니까 데이터 정규성은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샤피로 을크 검증을 보면은 0.05보다 적은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정규성을 이제 부분 집단에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이 엄격한 기준을 너무 적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 분석에서 그대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빈도, 친절도, 종속변수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요 경우는 조금 왼쪽에 좀 치우쳐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정규 분포에 가깝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보시면 되겠고요. 정규 도표, QQ 도표를 보면은 이제 이 참조선에 가까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점들이 가까이 있으면 정규 분포하는데 빈곤층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산층도 그렇고 여기 보면 부유층도 가까이 있어서 데이터는 정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규 분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평균값을 박스도표로 보니까 빈곤층과 중산층 간은 큰 차이가 없고 부유층 간에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네요. 낙천주의를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 마지막만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낙천주의도 평균값이 좀 차이가 있네요. 빈곤층이 조금 평균이 조금 낮고 그 다음에 부유층, 그 다음에 중산층이 이제 평균값이 가장 높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 분석으로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일반 선형 모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다별량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다별량을 클릭해 주세요. 다별량 분산 분석 클릭하시고요. 자 종속 변수 2개를 선택해 가지고 마우스 왼쪽 마우스 누르고 왼쪽 마우스 클릭하셔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종속 변수를 보내주시고 경제적 주의는 고정 요인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형에서는 우리가 주효과만 보면 되잖아요. 상호작용 효과는 없으니까 1원이니까 독립변수 하나는 상호작용 효과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항설정을 하시고요. 주효과를 선택하세요. 여기서 주효과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경제적 지위를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모형으로 이렇게 하시고 계속 버튼 누르면 이제 주효과를 볼 수 있고요. 자 도표로 들어갈게요. 도표 들어가서 경제적 지위를 수평축으로 보내주시고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계속 사후 분석은 우리가 경제적 주의를 보내시고 여기에서는 교재에서는 뭐로 했죠? 우리가 보시면은 뭘 선택했냐면 셰페를 했네요. 셰페 선택해 주시고요. 자, 계속 EM 평균은 이제 이거 다 보내주시면 되고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보내주시고 자 계속 그 다음에 저장 뭐 이거 필요 없고 옵션에서 기술 통계량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동질성 검증 이렇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계속 버튼 누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 버튼 누르면은 출력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개체간 요인에서 이제 사례 수가 나와 있고요. 기술 통계량이 이제 평균값이 나와 있습니다. 분산 분석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평균이죠. 평균을 비교하는 거니까 평균값은 잘 어느 집단 간이 높은지, 어느 집단이 높은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등 공분산성 여기를 보는 것이 바로 요 결과인데, 등 공분산성이 있게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p-밸류가 0.0보다 높게 나타났죠. 크게 나타났죠. 따라서 우리는 등 공분산성이 있다. 즉 독립변수에 따라서 종속변수의 들의 값들은 등 공분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5차 분산의 동일성을 레빈 검증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의 확률이 0.709니까 그리고 0.098이니까 다 0.05보다 높아요. 커요. 따라서 우리는 레빈 검증 결과 등분산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조건이 다 충족이 됐고요. 다별량 검증 결과에서 우리가 윌크스 람다를 보는데, 이 p-밸류가 0.001보다 적어요. 따라서 유의적이죠. 그리고 이쪽 경제적 지위 종속변수도 윌크스 람다가 0.001보다 적어서 0.05보다 적어서 다별량 검증 결과를 수행한 결과 어때요? 전반적인 평균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보니까 수정된 모형의 유의 확률이 0.005보다 적어요. 0.05보다 적기 때문에 우리 종속변수 두 개에 대해서 다 보시면은 다 유의적이에요. 따라서 모형은 타당하다. 즉 경제적 지위 이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출력 결과를 보니까 주요과, 즉 경제적 지위의 주요과는 낙천주의도 0.05보다 적고, 그다음에 친절도도 0.05보다 적게 나타났어요. 따라서 우리는 경제적 지위가 집단이 레벨이 3예요. 3개. 3개니까 우리가 집단 간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중 비교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 검증 결과는 뒤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경제적 지위의 주요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두 개 다, 종속변수 두 개에 대해서 다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추정 주변 평균, 이런 또 평균 값들이 나왔는데, 이 값들은 이제 상대 우리가 친절도, 낙천주의를 다 고려해가지고, 그리고 독립변수도 다 고려해서, 집단 간의 그 차이를 다 고려해서 구한 평균이 추정 주변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값도 매우 중요한 값이죠. 통제한 후의 값이니까 매우 중요하고요. 이 값들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후 검증 결과는 이렇게 이제 나왔고, 결과 해석은 제가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셰페 검증 결과에서도 이제 요 앞에 결과하고 요거 결과 해석하는 건 동일하니까 요거를 이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2에 나와 있는 두 개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고요. 이쪽 이렇게 간에는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집단 구분이 되겠습니다. 비교가 되겠습니다. 집단 간 비교가 이쪽으로는 1과 2에 이렇게는 평균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같은 쪽에 있는 것끼리는 이제 평균 차이가 없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셰페의 친절도에 대해서도 봤고, 이제 낙천주의에 대해서 봤는데, 여기서 또 다르게 빈곤층과 부유층 간에는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빈곤층과 이쪽 중산층, 부유층과 또 중산층 간에는 이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셰페 결과를 이제 보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균도표도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집단 간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눈으로 이제 확인하셔서 결과 기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실습을 위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교재는 실습 문제 33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데이터를 먼저 부르겠습니다. 파일, 열기, 데이터 들어가시고 쭉 가셔가지고 2원 다별량 분산 분석 데이터 열기, 여기 보시면은 성별과 경제적 지위가 주요과 메인 이펙트예요. 그리고 이거 두 개 곱한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상호작용 항이 되겠네요. 그리고 두 개의 뭐가 있어요? 두 개의 종속 변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연속형 변수고요. 이 앞에 두 개는 이제 독립 변수인데 범주형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원 다별량 분산 분석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속 변수 간에 먼저 상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 상관 분석으로 들어갈게요. 이별량 상관 들어가시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친절도하고 Shift키 누른 상태에서 친절도 낙천주의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오른쪽으로 보내신 다음에 밑에 하한 삼각형만 표시 체크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나왔네요. 0.381 즉 어느 정도 상관이 있고 0.9는 안 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1원 또는 2원 다별량 분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 정규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술 통계량으로 들어가시고 데이터 탐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종속 변수는 친절도하고 낙천주의니까요. 두 개를 다 선택하세요. 해가지고 종속 변수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요인은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또 성별과 경제적 지위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셔서 이제 보시는데 통계량은 이렇게 그대로 두시고요. 기술 통계 도표는 히스토그램 뭐 이렇게 검정과 함께 정규성 도표 클릭 옵션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탐색 결과를 보시면 친절도와 낙천주의 사례 수가 나와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성별로 남자 여자로 구분해 갖고 종속 변수 친절도와 이렇게 낙천주의 나눠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다 모든 값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도는 2 미만으로 나타났고요. 이 값들이 첨도는 7 미만으로 나타나서 데이터는 정규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이제 여자의 경우 낙천주의는 0.05보다 적어서 정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는 0.05보다 높아서 커서 우리는 정규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반적인 것을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이미 이제 외도 첨도 기준으로 정규성 확보했다 보시고 그림을 통해서도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정규 QQ 도표도 보시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그리고 평균 이제 비교도 해보세요. 남자 여자 있는데 여자가 높구나 평균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낙천주의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포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정규 QQ 도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낙천주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적 지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다 보시면은 정규 분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다 나왔어요. 이렇게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니까 다 정규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평균값 비교를 해보니까 빈곤층과 주위층 간에 큰 차이가 없고 부위층하고는 좀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낙천주의를 보니까 정규 분포 이렇게 대충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보시니까 빈곤층이 가장 평균이 낮고 그 다음에 부유층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부분이 이제 중산층 집단이 되겠네요. 이렇게 결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정규성이 확보되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1원 또는 혹은 2원 분산 분석 즉 2원 다별량 분산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절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분석 메뉴에서 일반 선형 모형 다별량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종속 변수에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낙천주의까지 이렇게 하셔서 종속 변수를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별 클릭하시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경제적 지위 눌러서 다 같이 선택해서 이제 고정 요인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은
여기에서는 완전 요인 모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요과 두 개를 볼 거예요. 성별과 경제적 지위, 성별과 경제적 지위를 볼 거고, 성별 곱하기 경제적 지위, 즉 다시 말하면 이 두 개 간의 상호작용항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완전 요인 모형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선택 안 하면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주요과 두 개,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 한 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계속 그 다음에 이제 도표로 가서 이제 요거 성별을 이렇게 보내시고 경제적 비율을 선급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사후 분석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성별을 할 필요가 없죠. 랩에 두 집단밖에 없으니까 비교할 게 없다고 보시고요. 3개 이상이 돼야지 우리가 이제 사후 검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셔서 우리가 쉐페 이렇게 미리 눌러 놓으시고요. 자, 계속 EM 평균 다 선택하셔가지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다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보내시고 계속 옵션에서 우리가 기술 통계량하고 동질성 검증 이렇게 두 개를 누르신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확인 버튼 누르면은 결과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체간 요인, 기술 통계량 이거 다 보시면 되고요. 이미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그 다음에 등 공분산성이 유의 확률 보니까 0.05보다 크죠? 등 공분산성이 있죠? 그리고 다별량 검증 결과 이렇게 보면 이제 람다 값을 보는데 0.001이고 성별도 이렇게 0.003이고 경제적 지위도 지금 0.001이고 그다음에 상호작용 효과향도 보니까 여기는 좀 람다가 0.05보다 크게 나타났네요. 그래서 다별량 검증 결과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요과하고 성별하고 경제적 지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차 분산의 동일성, 이래서 등 분산성을 레빈 검증을 통해서 봤더니 0.05보다 p-밸류가 높고 두 개 다 높죠. 0.445, 0.486. 그래서 등 분산성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체 간 효과 검증에서 모형의 타당성, 적합도를 봤더니 적절성을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유의 확률이 0.011이 나와가지고 또 0.002보다 적게 나와가지고 다 0.05보다 적게 나왔어요. 따라서 모형은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문제가 없이 타당하다. 그리고 주요과, 성별과 경제적 지위 그리고 상호적 효과 중에서 적어도 어느 것인지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별은 지금 p-밸류가 종속변수 두 개에 대해서 다 0.05보다 적게 나타났네요. 통계적 유의성이 있습니다. 즉 성별 주요과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 지위도 보니까 두 개 다 0.05보다 적게 나타나서 두 종속변수에 대해서 다 또 통계적 유의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요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상호작용 효과를 봤더니 0.699가 나와서 그리고 0.174가 나와서 두 종속변수에 대해서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 즉 상호작용에서 종속변수 평균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추정 주변 평균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평균값 잘 이렇게 보시면 이 값을 통해서 우리가 평균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의 평균값도 나와 있고요. 쉐페 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친절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쉐페 결과 두 가지 다 보세요. 그리고 낙천주의도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까지 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해석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한 것은 교재를 보시고요. 이미 해석도 앞에서 일부 했으니까 여기서는 자세한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제28강 SPSS 다별량 분산 분석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